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6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와 YTN 조사에 따르면은 넉 달 만에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잘한다 49.8%, 못한다 45.5%. 그 격차는 4.3%포인트로서 오차 범위를 약간 넘어서지만은 다음 주에 가면은 이게 같아질 가능성이 많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총선 직후에 문재인 국정 지지도가 60.6%, 이어서 62%, 61.7%, 5월 셋째 주에는 62.3%까지 올랐다가 5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59.9, 59.1, 58.2, 53.4, 53.3, 49.8. 그리고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는 계속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서울에서 많이 떨어졌군요. 서울에서 지난주에 대비해 가지고 이 주간 단위 조사입니다. 7.4%포인트가 하락해서 긍정평가가 44.4%까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1.4%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떨어진 데가 부산, 울산, 경남 6.1% 내렸고, 그리하여 지금 잘한다가 47.2, 못한다가 47.6%입니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응답률은 4.1%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정권이 초조해졌다는 것은 이번에 국정원장의 박지원,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안보실장의 서훈, 즉 김정은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앉혔다는 데서 드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초조해지고 있다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미북 회담이 대선 전에 한 번 더 열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한 데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 차관이죠. 차관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했는데, 다만 미국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은 좀 열어놓은 것 같은 애매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또 1년 전으로 좀 비슷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때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한반도 구성이라는 것을 내어놓을 작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결렬이 되니까 그때부터 김정은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중매를 잘못했다, 우리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는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친한 줄, 김정은과 친한 줄 알아가지고 문재인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영향력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부터 김정은, 트럼프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속된 말로 왕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문재인 대통령은 초조해졌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회담이 2019년 4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아서 트럼프와 회담을 할 때인데, 이때 볼턴이 그 상황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이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와 가지고 세 번째 회담을 만나야 된다. 그 세 번째 회담은 더욱더 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나거나 미국의 선박 위에서 회담을 갖는 식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받지만은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또 결렬시킬 수는 없다. 두 번 결렬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은 아주 정확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회담이 이루어지려면은 간단하다. 북한이 핵 폐기 약속을 해야 한다. 사전 약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미련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6월 12일에서 7월 27일 사이에, 6월 12일은 아마도 날짜를 이렇게 맞췄겠죠. 싱가포르 회담 1주년, 7월 27일은 판문점을 염두에 둬가지고 휴전, 요 양일간에 제 세 번째 회담을 갖도록 제가 북한에 한번 제의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짜증나듯이 날짜를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는데 다만 조건이 있다. 아까 말했던 대로 핵 폐기 약속이 있어야 한다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북한에 제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의했다고 한들 존재 조건이 붙어 있는데 북한이 그것을 일소에 붙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좀 애처롭게 묘사되고 있는 그때의 심정으로 되돌아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임기가 1년 한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역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을 게 뭘까요? 적폐청산, 마녀사냥의 적폐청산으로 남겠습니까? 적폐청산 대통령으로 남으면 비웃음을 사겠죠. 그보다 훨씬 더 자기가 청산했다는 적폐의 한 100배 주는 적폐를 새로 만들어 놓고 떠나니까.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랄 텐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남북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비핵화 사기극을 펼쳐가지고 선거에서 2번 국민을 속였던 대통령이다. 이렇게 기록될 거 아닙니까? 이제 퇴임을 앞두면은 모든 대통령은 역사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남을 거라는 걸 지금 염두에 두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사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초조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중재에 성공할 것이냐?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 북한이 문재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 노동당 정권이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중재자로서. 왜냐하면 김정은은 트럼프와 직통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편지를 쓰면은 트럼프는 그걸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기자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 친구 김정은이가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왔다. 뷰티풀 레터를 보내왔다 하면서 황공하게 생각하듯이 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속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부를 해놓아야 김정은이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다독이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 직통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나자고 하면은 미국은 언제든지 비건 특사라든지 폼페오까지 보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가지고 회담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입장을 좀 세워달라, 체면 세워달라는 그것밖에 안 되죠. 작년 4월에도 이 제3차 미북 정상회담 제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그 자리에 내가 동석할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볼턴은 그렇게 좀 얄미울 정도로 그렇게 적었어요.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이
형식, 내용보다는, 회담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중시하고 특히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그 회담에 자신이 available하다. 자신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좀 동석시켜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더라. 이번 문재인의 인사와 문재인의 희망적 관측도 이제 체면 세워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비핵화 사기극이 이미 들통이 났는데 이걸 어쨌든 좀 봉합해가지고 자기의 공적으로, 역사적 공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열망은 알겠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한 계속 김정일의 인질이 되고 김정일로부터는 계속 짓밟히고, 김정일은 그 성격이 마적단 두목입니다. 마적단 두목은 약하게 보이면은 한 번 더 밟는 성격입니다. 마적단은 그렇습니까? 조폭이나 마피아의 생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오로지 힘이 있느냐 적으냐 그 정글의 논리로서 보는 김정은인데 이미 힘이 빠지고 있는, 더구나 오늘 발표됐듯이 이것도 아마 북한 노동당에서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북한이 지금 문재인을 앞세워 가지고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은 대규모 지원 정도인데 이 대규모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과거처럼 그러면 미국 속이고 5억 달러를 현금으로 보낼 수 있느냐. 그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대북 제재에도 걸릴 뿐만 아니라 세컨다리 보이콧 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은행이 다 문을 닫게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식량, 의약품, 비료 이런 거 조금씩 보내는 것은 김정은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푼돈 받기 싫다는 겁니다. 미국과 빅딜 해가지고 크게 받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빅딜이 성공하면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배상금 100억 달러 이상 받을 수 있고 한국으로부터는 그보다 몇 배나 받을 수 있다. 크게 놀겠다는 겁니다. 크게 놀겠다는. 그래서 김정은도 고민이겠죠. 지금 이 대선 전에 트럼프가 가장 약한 상황에서 도발로 나갈 거냐 아니면은 회담을 할 거냐, 약한 트럼프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구도 하에서 문재인이 차지할 자리는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좁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